기자 수첩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김현정 앵커 휴가 기간 동안 세월호 외에 또 한 건의 식구른 문제가 있었죠. 윤일병 사망 사건 이거는 마이크를 잡든 안 잡든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었죠. 군대 내 세월호 참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법조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군 사법 제도 다시 주목받나 이런 주제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왜 사법제도 얘기를 다시 하게끔 되는가? 군사법제도. 네. 지금 군사법제도에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법조계와 정치권의 공통된 인식이 지금의 군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군사법제도는 수사에서 판결, 확인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부대 지휘관이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와 심판의 분리라는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원님 재판, 중세 봉건 영주식 재판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춤까지 출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군일병 사건도 군사법체계 때문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해요. 사실 군사법체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군대 내 모든 가혹행위나 사건 사고가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군사법제도가 개선된다면은 군대 내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상당 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나 정치권의 공통된 진단입니다. 사실 윤일병 사건이 4월 6일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제대로 이 사건이 알려지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했다면은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이른바 임병장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회한의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28사단 윤일병 사망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28사단장이 해임되거나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이 지휘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요. 한영철 기자. 군 사법체계 문제 있다. 군에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이 사법체계. 지금 새삼스럽게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문제 나온 있다는 얘기죠. 진단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꼼짝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이 얘기는 거론이 됐습니다. 때마다 나왔어요. 그런데 군 사법체계는 요지부동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군은 검찰관과 군 판사가 있지만 영장 발부부터 형의 감경, 면제까지 사단장 이상 지휘관들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사단이나 군단장 등 지휘관이 사법체계를 운영하면 은폐 축소 의혹의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현행 군사법제도로는 수사나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봉건 영주나 고을원님 재판처럼 부대 지휘관이 수사와 기소, 재판에 이어서 관할관 확인 조치까지 행사하는 건 사법제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진단이란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지금까지 안 됐던 거냐.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군 지휘관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인 겁니다. 개선을 하면요. 북치고 장구치고를 따로 하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에 있어서 군 지휘관들은 사법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은 지휘관들의 지휘권에 영향을 받는다, 침해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군 사법제도를 군 기강 확립이나 지휘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면은 민주주의 사회의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거냐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군의 기강 자체가 해이해진다라고까지 봅니까? 군 지휘관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요. 당시 2006년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가담했던 법조인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군 사법기획안이 자초한 것은 결국은 군 지휘관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안 됐던 이유가 군 지휘부가 그때는 왜 반발했다고 하죠? 김정희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시 상황입니까? 평시 상황입니까? 평시처럼 우리가 행동은 하고 있지만 이거를 문서상으로 따지고 보면 끝난 건 아니죠, 전쟁이. 한국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작년에 60주년이었죠. 원래 61년이 되는 겁니다. 군 지휘관들은 지금도 전시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거가 한국 전쟁은 종료됐지만은 종전이 아닌 정전 상태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을 전시로 봐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전시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또 논의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군 지휘관들은
이게 남북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전세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군 사법제도가 60년대 원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하. 이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바뀌지 않는 가장 큰 근본 이유입니다. 근거가 그 부분이군요. 문서상의 정전협정 아니냐. 즉 전시 상황이다. 따라서 전시 상황에서 군 사법체계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군 부대 내에 지휘관들이 관장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 근대적인 사법제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 군대 내에 일어나는 가혹행위나 폭행의 사건들을 발본색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다른 나라의 경우를 좀 예로 우리가 들어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군 사법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지만 제도. 그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예. 우리나라의 군사 문화는 일제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미국 걸 가져온 겁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군 법무관으로서 사법기획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최필재 변호사는 예. 우리나라의 군 사법제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군사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시스템만 미국 것을 가져온. 그 시스템을 미국 걸 가져왔다는 얘기는 그럼 미국에서도 북지구 장구치고 군대에서 다 한다 그 말이에요? 미국 본토에 주둔하는 군대보다는 주한미군처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해외에 파병돼 있잖아요. 미국 내의 군사 법원, 일반 법원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의 제도는 이렇게 그 지휘관이 모든 것을 관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판결권까지 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제도를 가져오면서 가져오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지휘관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처벌받거나 그 제도는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아하. 미국에서는 지휘관이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재판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처벌받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 제도는 빼고 그러니까 최필재 변호사 얘기는 나쁜 것만 가져온 이상적인 기형적인 구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윤일병 사망 사건은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이 지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지금은 뜨겁게 달아올라서 바뀔 것이다 그러지만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이다.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죠. 그럼 지금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이게 군 사법제도 개선이라는 그런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으면은 결국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또 우리의 내리에서 잊혀지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제 경험상 우리가 그렇게 참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군 사법제도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 보시죠.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